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. 하부경제TV 서현도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 LIG 넥스원 되겠습니다. 네. 지금 비슷한 뉴스가 계속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기대감, 당연히 기대감을 갖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저희가 지금 버티는 시간이 굉장히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한 시장입니다. 그래서 뭐 그냥 기대감, 평상시 같은 시장이었으면은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뭐 행보할 수 있겠죠. 왜냐,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버티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요즘 시장 자체가 밑으로 굉장히 하방 압력이 세게 작용되고 있어서 뭐 이것 때문에 빠져야 되고 이것 때문에 빠져야 되고 이것도 안 좋고 이런 시장이라 기다리는 와중에 주가도 약간 질질질질 이렇게 흐르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뭐 일단 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뭐 LIG 넥스원 다 나와 있죠. 현대로템의 K2 전차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뭐 정부에서 진짜 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에 대한 그 확실한 부분도 없고 방산업계가 좋은 것도 맞습니다. 방산업계가 좋은 것도 맞는데 시장에 자금 그러니까 이탈이 너무 많아요.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금 돈을 다 줄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뭐 코스피 시장에 뭐 A라는 주체가 뭐 50조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게 뭐 금리 압박 인상도 있고 환율 문제 때문에 한 20조를 빼야 돼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빼면은 결국 이 지수 자체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사업적인 변화 이런 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어떠한 기업에서. 그렇지만 시장에서 그냥 돈을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조금씩 구간이 내려갈 수 있다.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일단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장이 버텨주면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시장이 못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런 구간도 이제는 추세가 이 정고점을 도전한다는 그 기대감은 많이 좀 꺾이지 않았나. 대장주만보다 하더라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기관이 좀 팔기 시작했습니다. 어제 5만 주 그리고 오늘 14,000주. 결국 이 입김이 크게 작용한 거는 이 대장주인 한국항공우주도 기관이었거든요. 특히나 연기금 투신을 필두로 하는. 근데 외국인으로 물량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.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개인 매도했는데도 주가가 오르지 못했거든요. 요 영향은 저는 기관이 좀 크다. 그리고 요 전날에 물론 이 정도 매수량을 보여줘서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이때는 밑에서 받아가지고 끌어올린 수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처럼 시가가 이 정도의 그냥 종가 부분에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종가가 그 밑으로 약세를 밀리는 구간 거기다가 시장 분위기까지 좋지 않은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종목이 이 지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. 어제는 막 그러니까 막 1000개씩 오르다가 또 오늘 되니까 또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고 하락 전환하고 그냥 시장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 맞거든요. 왜냐? 지금 시장 자체가 그냥 매크로 시장입니다. 그러니까 대외적인 환경, 이 거시경제나 혹은 뭐 미국의 경제 상황 혹은 다른 해외의 경제 상황 이런 거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호재가 있고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버티다가 점점 고점도 내려오고 저점도 내려오고 그치만 소식이 곧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. 왜냐? 폴란드 뉴스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씩 내려가는 겁니다. 근데 요러는 와중에 계좌가 조금씩 주가 수익률도 손해도 조금씩 커지고 딱 요런 상황인 것 같아요. 팔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그렇다고 물을 타기에도 시장이 너무 무서운 상황은 맞습니다. LIG 넥스원은 오늘 기관이 또 이제 금투가 거의 대부분 물량을 매도했는데 연기금이 별다른 포지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. 다른 날 같았으면은 오늘처럼 시장 안 좋은 날 연기금이 매수를 좀 해서 막아줬을 건데 요즘에 요 기관 주체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 매수하는 종목들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. 이동하고 있는데
기존에 매수한 종목들을 던지는 데 있어서 좀 자비가 없습니다. 그냥 뭐 은봉 3개 나오고 4개 나와도 계속 매도하고 있는, 그 다음에 요 매도한 금액이 다른 곳으로 좀 빠르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, 물론 제가 볼 때 매도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. 왜냐? 지금 시장에서 장을 빼는 단계이기 때문에.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만 이 중에 일부가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도 보이고,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좀 기관의 매수에는 의지할 수 없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. 물론 단기 추세로 본다면 저점은 지켜주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요게 이제 또 밑에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. 예. 저는 이제는 사실 점점 이 추세를 전환하는 요 기대감, 요거를 점점 낮추고 있긴 합니다. 예. 왜냐? 요 포지션을 계속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. 물론 보험 매수 계속 해주고 있고, 그 다음에 투신도 이 매수한 양이 조금 더 많죠. 예. 다만 연기금이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. 빨리 뉴스 나와야 됩니다. 그냥 빨리 뉴스 나와서 그냥 매수한 가격보다 위에서 주가 형성되면은 차라리 그냥 수익 보면서 비중 확 줄이면 마음 편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애매한 시기는 맞다. 예. 다른 방산주들도 점점 더 이 탈락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종목들이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있고, 일부 종목은 또 연기금이 매수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. 매수 유지해주고 있지만 그것도 언제 다시 턴을 할지 모르거든요. 예. 저는 7만원 구간을 빠르게 좀 회복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저점 구간, 전저점 구간까지 온다고 하면은 비중을 역시나 앞 구간처럼 줄이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점이 내려오고 고점도 내려온다.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정고점을 못 찍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? 이럴 땐 그냥 같이 내려올 때 비중을 줄여주거나, 혹은 수익 중이시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 차익 실현을 해주시거나, 예, 이런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예. 물론 이후에 뭐 사실 지금 폴란드랑 진짜 뭐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구간에서 주가가 버텨주면서 소식을 기다리는 거, 예,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겠죠. 그래서 이 특정 구간들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외국인이 매수해주든, 지금 일단 뭐 기관이란 거 기대할 거 없고요. 외국인이 매수하든 기관이 매수하든 쪼그를 보는 거죠. 승부를 거는 건데, 내가 폴란드 뉴스 나왔을 때 진짜 이 폴란드가 어디 제품을, 어떤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지 그것까지 확인하고 싶다 하면 시장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나 혹은 비중을 내가 이 라인 넘으면은 확실하게 조정을 하겠다,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해두시고 그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기다리는 거, 예, 이런 방법들을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. 어렵습니다. 시장이 어렵고, 시장이 어렵지 않다고 하면은 방산업계의 종목들이 이 정도로 주가가 막 휘청휘청 하진 않겠죠. 근데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, 어쩔 수 없는 흐름, 뭐 경기 침체, 뭐 리세션,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고, 뭐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또 막 확진되고 뭐 이런 상황에 또 최근에는 막 휴전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죠. 이런 것도 사실 방산주에는 악재가 맞긴 합니다. 근데 아직 그런 것들도 다 명확하게 누가 나서가지고 진짜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아무도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. 저는 사실 이런 불확실한 거를 그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습니다. 만약에 데이터상으로 지금 충분히 뭐 정고점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런 수급일 때는 정고점에 충분히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 확률에는 기대를 좀 할 수 있겠죠. 근데 지금 점점 확률이 낮아지는 상황은 맞다고 봅니다. 저는 굳이 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지금 충분히 정고점 도전할 수 있다, 폴란드 뉴스 한 방이면은 고점 뛰어넘는다,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, 왜냐?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. 물론 지수가 내일부터 반등을 할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아직 아무것도 상방이다 하방이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, 지금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뭐 현금 비중을 늘려준다거나 내가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은 선에서. 그러니까 저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대응 시나리오를 확실하게 짜고, 진짜 내가 이 구간 혹은 내가 이 구간 오면 무조건 수익 실현한다, 혹은 이 구간을 벗어나면은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좀 확보해서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때 다시 한번 돈을 집어넣겠다, 이런 시나리오를 무조건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.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,
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검색하셔서 그냥 친구 추가하셔도 됩니다. 편하게 뭐 주식 관련 혹은 LIG 넥스원 관련해서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.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장이 많이 힘들 텐데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